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늦어도 모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돌연 검찰의 기류가 바뀐 건데요. 그동안 검찰은 조사 날짜와 시간은 알려줄 수 없어도 1층으로 공개 소환하는 원칙만큼은 지키겠다 이렇게 말해왔었는데 조금 바뀌었다고요, 입장이요. 사실상 이제 비공개 소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실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취재진들이 아침 시간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오전에 정경심 교수가 소환하지 않을까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1층 현관에 대기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굉장히 언론 보도에 많이 되고 정경심 교수의 출석이 굉장히 화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예기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불상사가 생길 이유 등을 고려하고 있다. 사실상 공개 소환이라는 것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갑자기 오늘 아침에 돌연 입장이 바뀐 건데요. 비공개 소환을 한다면 그러면 1층이 아니라 뭐 다른 데로 출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검찰청의 검사나 일반 직원들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죠. 거기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제 취재진들이 접근이 어렵죠.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검사들이 출입하는 출입문으로 오면 취재진들이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비공개 소환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 진짜 현직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걸 조국 장관만이 해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그것도 다른 법무부 장관들 말고 조국 장관만이 해낼 수 있는 인륜의 그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또 해내시나 봐요. 그 압수수색할 때도 전화해서 이제 신속하게 해달라, 부인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번에도 원래 수사 준칙을 개정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원래는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성 때문에 공인이나 아닌 권력 뭐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수사를 할 때, 소환을 할 때도 공개 소환을 많이 했죠. 네.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성을 위해서. 근데 조국 장관이 들어와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도 금지하고 수사 준칙에 있어서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소환 안 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 관련된 수사 준칙의 개정 아니냐, 셀프 준칙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비판이 나오니까 이 수사 끝나고 나면 이 수사 준칙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냥 개정된 수사 준칙이 조국 장관의 배우자에겐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 피의자가 동의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개 소환도 안 한다고 하시니까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성이 문제가 아니라 조국 장관의 인륜, 조국 장관 기준으로 조국 장관 가장의 도리가 더 우선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일단 검찰이 공개 소환이 아니라 비공개 소환에 무게를 두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 응급차를 대기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정경심 교수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예, 정 교수가 현재 그 검찰 수사로 인해서 상당히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그 건강에 좀 안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응급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검찰은 밝히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장관 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응급차를 대기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DJ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이 온로비 의혹이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을 15일 만에 사퇴했어요. 근데 그때 부인이 침대죄로 들어와서 수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도 보면 사실 재벌들 침대죄로 들어와서 수사받는 거 꽤 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다 하더라도 소환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의지를 검찰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으니까. 텐데 사실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은 유전병이 아주 심각한 유전병이 있다 그러죠. 근육 위축과 관련돼서. 그래서 건강이 너무 나쁘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회사에서 내지는 가족들이 그렇게 응급차를 대기해 주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검찰에서 대기한 적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건강이 나쁘시면 아마 이제 변호인들이 진단서를 제출해 내시겠죠. 지병이 있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들은 지병
대통령이 어떤 이런 외상과 관련돼서 이제 외상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다 힘들죠.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돼 있는지는 저희도 모사가 아니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보통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제가 아까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도 얘기해드렸지만 박이태 전 법무부 장관도 부인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을 것 같지 아니면 자녀 편법 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10일 만에 사퇴를 했었고요. 신승남 전 검찰총장 김대중 정부 시절에 거기도 동생이 소환 조사를 받자 윤륜을 다하기 위해서인지 사인으로서 하여튼 사퇴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인륜의 문제, 가장으로서의 도리하고 이 법무부의 수사 원칙하고 이런 게 충돌된 적이 없어요. 지휘권자랑. 다 그 전에 사퇴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강제 수사의 강도는 올라가겠죠. 그럴수록 조국 장관은 계속 인륜 가장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검찰은 위축될 건가.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이게 장관 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대비 차원에서 하는 거면 저희도 소환 조사 받을 일이 있으면 저혈압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그럼 응급 상황이니까 대기시켜달라고 하면 다 대기시켜 주시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네. 일반 국민들은 정말 검찰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려를 할 건지 굉장히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공개 소환을 하고 응급차를 대기시키고 검찰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기 시작한 걸까요?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고민정 대변인의 문 대통령 지시를 전한 데 이어서 어제도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일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사실 검찰총장에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는 아마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은 있으시죠. 원래 인사권자니까. 그렇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난주에도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번 주에는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좋으신데 그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 조국 장관 업무 보고를 갑자기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불러서 하시면서 조국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왜냐하면 대검의 감찰부장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대검의 사무국장 인사를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여드리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인가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총장이랑 장관이 알아서 하는 건데요. 그 대검의 사무국장은 예산권을 갖고 있거든요. 수사 예산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검찰총장의 측근이나 검찰총장이 원활하게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을 대통령에게 들고 가서 대통령이 그거 해주시고 이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새로운 걸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 검찰개혁도 해야 될 일이지만 저렇게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한다. 그 말씀을 계속 지켜주시면 되지.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검찰의 수사가 조금은 위축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조금은 우려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인권 검찰을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하고 인권 수사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참 그런 게 현직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도 이런 얘기가 없었다. 이런 거는 또 지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한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인권 변호사 출신인 우리 대통령께서 한 번도 인권 수사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엄정한 수사, 엄정한 수사, 신속한 수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변호인 3명 입회해 있고 그 법원에다 영장 2번이나 추가 영장 발부받고 비공개 소환할 것 같고 뭐 모든 걸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비공개 소환은 뭐 대통령 발언 이유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 수사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도 또 언급을 하시는 거는 정말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검사들의 최종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수사는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치로부터의 네. 종속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네. 정치권의 종속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검찰 개혁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데요. 그럼 수사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또 인턴 조작, 증거인멸 이렇게 최소 3가지 의혹에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 장관은 블라인드 펀드에서 투자처를 몰랐다 이렇게 말해왔지만 정반대되는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포착되는 건데요. 지금 들려드리는 오촌 조카의 녹취록도 바로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끼리 소문 내지 말고 저는 지금 내린 거를 그대로 내리려면은 아마 당이나 사람 같은 고민하는 힘들어요. 뭐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녹취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혹은 완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 팀장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구와의 대화냐면 이 투자자와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대화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저 대화 속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대화의 그 단어들을 한번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공교롭게도 이날 투자 설명회가 열렸고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날은 이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그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열린 그 투자 설명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출자한 그 사모펀드 PE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열린 미팅이었는데 도대체 이게 수익 실현이 가능하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오가자 네.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권력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 조 장관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네. 혹시 이런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조 장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채널A가 확보한 증언,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코링크피 설립 초기에 있었던 대화 내용인데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투자사에게 윗분들 돈이라 기록이 남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입단속을 했다는 진술도 현재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권력이 통한다. 윗분들. 이게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 조범동 씨랑 통화한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물어봤을 거예요. 이걸 누구로 받아들였냐. 그리고 조범동 씨가 평소에 이런 걸 시사할 때 누구를 지칭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으냐 이랬을 때 조범동 씨 친척 관계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국 장관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때도 뭐 사실은 이렇게 그 윗분이라는 게 어른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친척 관계에서도 어른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직책에 있어서도 민정수석을 하다가 장관 내정이 되고 하면 그 윗분이고 민정수석은 사정기관과 그다음에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수석들 중에서도 권한이 아주 세죠.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는 이 부분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조범동 씨의 녹취록 중에 보면 금융거래가 일정 금액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 송금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주의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이상 이제 그 부분을 거래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이 부분이 보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주의하라고 할 정도면 보통 우리가 그 법률이 있는 거는 특검법이 있는 거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거나 돈이 부정한 범죄에 사용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검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회피하라고 한 거니까 범죄와 관련된 내지는 떳떳하지 못한 일에 사용되는 돈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이 밖에도요, 다양한 진술을 현재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정경심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씨의 진술인데요. 정경심 교수가 조국 민정수석 임명 뒤에 찾아와서 설립부터 관여한 운용사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IFM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진술인데요. 조모 씨가 투자자들이 온다면서 IFM 대표에게 사업 설명을 요청했다. 특히 정 교수가 수익률이 부진하다며 조 씨에게 화를 냈다. 네, 이러한 진술을 했다는 건데 결국에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의 실소유주고 혹시 또 조국 장관도 공범이 아닌가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지난 16일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래서 이 그 정경심 교수가 이 오촌 조카 조 씨와 함께 코링크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회사 운영에 개입했는지를 아마 집중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진술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사실 확인을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조국 장관이 인지하고 관여했는지를 더 묻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지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네, 검찰총장에게 이례적으로 지시한다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위고 검찰총장은 지시를 하달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못을 박은 것 같아요. 상하관계를 분명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도 임명할 수 있고 검찰총장도 임명할 수 있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상하관계를 분명히 해주시니까 그게 더 확 와닿는 것 같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을 불러서 그 자리에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라고 네. 하는 건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조국 장관 역성을 드는 거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검찰개혁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검찰개혁에 있어서 국민들이 여망이 있다는 것도 맞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정치로부터의 독립, 오히려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안 되도록 정관이후 근절하는 이런 문제일 텐데 조국 장관은 어느 쪽에 있어서도 검찰개혁의 모범 사례는 아닌 것 같아서요. 계속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행보에 검찰 한 네. 2,000명 되죠. 검사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기나긴 그림자를 들이고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한 검사가 이렇게 말했죠. 총장님 덕분에 지금 잘 된 게 있다. 앞으로 후배 검사들은 살아있는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절대 엄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내부망에 올린 한 검사의 글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는 검찰 개혁이 국민의 공감 그리고 검사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